이러면 정말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몰라. 여름밤 마당에서 68살 시아버지가 47살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이미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감정을 숨길 수 없다는 걸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어게 시작된 걸까요? 그날도 평범한 여름 오후였습니다. 무더운 7월의 어느 날 남편 민호가 2주 출장을 떠났어요. 47살의 지연에게는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0해가 넘도록 남편은 늘 바빴거든요.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죠. 처음 몇 년은 외로웠습니다. 신혼 때는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편해졌거든요. 아무도 신경 쓸 필요 없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지연은 부엌에서 찬물을 한 컵 따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놨지만 여전히 끈적한 습도가 온몸을 감쌌어요. 물을 마시다가 문득 목이 말라 하실 시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병수 씨는 68살이지만 여전히 정정한 분이었어요. 매일 새벽 6시면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걷고 오후에는 텃밭일을 하시죠. 은퇴하신 지 3년이 넘었지만 젊은 시절 소방서에서 25년을 근무하며 단련된 체력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물 한 잔 가져다 드려야겠네. 지연은 찬물을 한 컵 더 따라 들고 거실을 지나 시아버지 방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도 특별한 생각은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하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 방 앞에 다다르자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평소라면 그냥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연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방 안에서 병수 씨가 운동을 마치고 돌아와 땀에 젖은 셔츠를 벗고 계셨던 거죠. 순간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68살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탄탄한 어깨와 등 근육이 선명하게 드러나 보였거든요. 소방관 시절 단련된 몸이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남성적인 매력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왜 이러지, 나. 지연은 속으로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시아버지를 그런 눈으로 본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이상한 설렘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남편에게서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여자로서의 본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찬물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병수 씨는 수건으로 목과 어깨의 땀을 닦으며 천천히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동작이 지연에게는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어요. 혹시나 해서 문 쪽을 살짝 돌아봤는데 그만 지연과 눈이 마주쳐 버렸습니다. 둘 다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누구도 먼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불과 몇 초였지만 그 짧은 순간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병수 씨가 먼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물 가져다 주려고 했나? 고맙구나. 평소와 다름없는 자상한 목소리였지만 지연에게는 왜인지 다르게 들렸어요. 마치 그 미소 속에 뭔가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 네, 목마르실까 봐요. 지연은 어색하게 대답하며 물컵을 건네려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더 떨렸어요. 방금 전 본 그의 탄탄한 몸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게다가 운동 후 남성적인 향기까지 느껴져서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병수 씨는 물컵을 받으며 지연의 손끝을 살짝 스쳤어요. 우연이었겠지만 그 순간 지연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병수 씨도 뭔가를 느꼈는지 잠깐 멈칫했죠. 고마워, 지연아. 정말 시원하겠구나. 물을 마시며 병수 씨가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지연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지연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나가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지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시아버지를 남자로 보고 있는 자신이 이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본능이 깨어나는 것 같았거든요.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지연은 자신과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시아버지와 마주칠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병수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혹시 자신만 이상한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틀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지연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병수 씨가 자꾸 몸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뭔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아이고, 허리가. 병수 씨가 작은 신음을 내며 허리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 오전에 텃밭일을 하느라 무리를 했나 봤습니다. 요즘 들어 허리 통증이 자주 생긴다고 하셨거든요. 지연은 주방 정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물어봤을 텐데 왠지 그날은 입이 잘 떨어지지 않더군요. 이틀 전 일이 자꾸 떠올라서였죠. 지연아, 병수 씨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지연은 가슴이 또 쿵 하고 뛰었어요. 네, 아버님. 미안한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파스 좀 붙여줄 수 있겠나? 평소에도 종종 있던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없을 때면 지연이 시아버지의 파스를 붙여드리곤 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틀 전 본 병수 씨의 탄탄한 등과 어깨가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지연은 약장에서 파스를 꺼내왔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병수 씨 앞에 서니 더욱 긴장이 되더군요.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여기 허리 아래쪽이 좀 뻐근하구나. 병수 씨는 셔츠를 천천히 걷어 올렸습니다. 하얀 등과 허리가 드러났는데 지연의 숨이 순간 막혔어요. 이틀 전에 본 그 탄탄한 몸이 다시 눈앞에 펼쳐진 거죠. 진정해, 지연아. 그냥 평소처럼 하면 돼. 파스 봉투를 뜯으며 지연은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계속 떨렸어요. 왜 이렇게 긴장하는 걸까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일인데 말이죠. 지연아, 괜찮나? 손이 떨리는 것 같은데. 병수 씨의 말에 지연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파스를 병수 씨의 허리에 대려는 순간 지연의 손이 그의 피부에 살짝 닿았습니다. 따뜻하고 탄탄한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죠. 병수 씨도 그 순간을 느꼈는지 작은 숨소리를 냈어요. 지연은 가슴이 더욱 두근거렸습니다. 파스를 조심스럽게 붙이면서도 자꾸만 손이 떨렸거든요. 그의 체온이 손바닥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여기가 맞나요? 지연이 물어봤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응, 거기가 맞아. 고맙구나. 파스를 다 붙이고 나서도 지연은 쉽게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병수 씨의 체온이 손바닥으로 전해져 오는 게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이상한 감정이 밀려올 때 병수 씨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아, 그 작은 신음, 소리에 지연의 심장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둘 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진 것 같았죠. 병수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연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지연은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뭔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거든요. 지연아. 병수 씨가 지연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낮고 더 부드러웠죠. 지연은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파스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건 병수 씨의 체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이었죠. 다 붙였습니다. 지연은 황급히 손을 떼려 했지만 병수 씨가 조금 움직이는 바람에 손등이 그의 등에 다시 닿았어요. 이번엔 더 넓은 면적으로 닿았는데 그 순간 둘 다 숨을 멈췄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갑자기 움직여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지연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거든요. 병수 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평소보다 거칠어진 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지연은 또 한 번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병수 씨의 따뜻한 체온과 그때의 분위기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그런 감정을 느꼈다는 사실이 신경 쓰였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언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설렘을 느껴봤지? 파스 사건이 있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병수 씨와 마주치는 순간들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대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는 거죠. 부엌에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하던 지연은 병수 씨가 새벽 운동을 마치고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평소처럼 현관에서 신발을 정리하는 소리, 그리고 세면장으로 향하는 발걸음 소리까지. 하지만 왠지 그날은 그 소리들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세수를 마친 병수 씨가 부엌으로 왔어요. 운동복 차림이었는데 땀에 살짝 젖은 티셔츠가 그의 체형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 보였습니다. 지연은 애써 시선을 피하며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꺼냈어요. 운동하고 오셨군요. 목마르실 텐데 물 드릴까요? 그래, 고맙구나. 병수 씨가 답하며 부엌 한쪽에 기대어 섰습니다. 지연은 찬물을 컵에 따라서 건네려 했는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병수 씨가 물컵을 받으려다 지연의 손목을 스친 거죠. 순간 두 사람 모두 멈췄습니다. 그의 거친 손가락이 지연의 부드러운 손목에 닿은 감촉이 생각보다 강렬했거든요. 지연은 가슴이 쿵하고 뛰는 걸 느꼈어요. 미안해. 병수 씨가 말했지만 손을 바로 떼지는 않았습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어요. 몇 초 동안 그렇게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서 있었죠. 괜찮습니다.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을 때 병수 씨의 눈빛이 한순간 깊어졌어요. 마치 뭔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그날 오후 지연은 빨래를 걷기 위해 마당으로 나갔어요. 여름 햇살이 강해서 빨래들이 금세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큰 이불을 걷기가 쉽지 않았는데 마침 병수 씨가 마당으로 나왔어요. 빨래 걷는구나. 도와줄까? 아, 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양쪽 끝을 잡고 이불을 접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이불을 접으려면 점점 가까워져야 했어요. 마침내 두 사람이 거의 마주보는 거리까지 다가왔을 때 이불을 넘겨주던 병수 씨의 손이 지연의 손 위에 포개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더 확실하게 닿아 있었어요. 병수 씨의 큰 손이 지연의 작은 손을 완전히 덮고 있었거든요. 여름 햇살 아래서 느끼는 그의 체온이 지연에게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아, 병수 씨가 지연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깊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봤는데 두 사람의 얼굴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말이죠. 이건 우연이 아니죠?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었거든요. 병수 씨는 잠깐 놀란 듯 했지만
곧 솔직한 표정을 지었어요. 알고 있었구나. 그 한마디에 모든 게 확인됐습니다. 닫히지 않은 방문, 파스를 붙일 때의 분위기,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된 스킨십까지.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저도 이상했어요.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지. 지연의 고백에 병수 씨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지연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지연아, 나도 요즘 이상해. 두 사람은 뜨거운 햇살 아래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불은 그대로 두 사람 손에 들려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연의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있었고 병수 씨의 숨소리도 거칠어져 있었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지연이 중얼거렸지만 정작 손을 떼지는 못했습니다. 병수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더 단단히 그녀의 손을 잡았죠. 나도 알아. 하지만 병수 씨의 말이 끝나기 전에 지연이 먼저 손을 뺐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진 거예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을 것 같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저 빨래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연은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병수 씨가 부르는 목소리에 걸음이 멈췄어요. 지연아, 피하지 마라. 우리 둘 다 알고 있잖아. 그 말에 지연의 심장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돌아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이 감정을 모르는 척할 수는 없다는 거였죠. 딩동, 딩동. 갑작스러운 현관 초인종 소리가 두 사람의 긴장감을 깨뜨렸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병수 씨가 인터폰으로 물어봤습니다. 아, 병수 씨. 옆집 순자예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이웃집 순자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들르곤 하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하필 왜 지금이었을까요? 지연은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혹시나 순자 아주머니가 방금 전 분위기를 눈치챌까 봐서였죠.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왠지 들킬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버님, 지연이 뭔가 말하려던 순간 병수 씨가 재빨리 지연의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방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잠깐만, 여기 있어. 갑작스러운 상황에 지연은 어리둥절했어요. 하지만 병수 씨의 방으로 들어가면서 그의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순자 아주머니가 뭔가 눈치챌까 봐 피하자는 거였죠. 방문을 살짝 닫고 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병수 씨의 방에 지연이 숨어 있게 된 거였어요. 현관에서 순자 아주머니와 병수 씨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 계시네요? 지연 씨는 어디 가셨어요? 순자 아주머니의 질문에 지연은 가슴이 쿵했어요. 아, 지연이는 마트에 갔어요. 병수 씨의 재빠른 거짓말에 지연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도 들었어요. 마치 둘만의 비밀을 만든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순자 아주머니는 오래 있지 않고 김치통을 하나 건네주고는 금세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병수 씨가 방으로 돌아와서 문을 열었어요. 갔다, 나와도 돼. 하지만 지연은 쉽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병수 씨와 함께 이런 일을 벌였다는 사실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들키고 싶지 않았나 봐. 들킬 게 뭐가 있다고요? 지연의 질문에 병수 씨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은 없지.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잖아. 그 말에 지연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뭔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모르는 척할 수 없겠네요. 지연의 말에 병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만의 비밀이 생겼으니까. 그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공모의식이 생겨났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둘만의 비밀을 공유하게 된 거죠. 하지만 동시에 어색함도 커졌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정작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지연은 그날 밤부터 계속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병수 씨와 함께 숨어 있던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마치 공범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야. 지연은 혼자 중얼거리며 부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자신을 다그쳐도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병수 씨에 대한 감정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된 거죠. 저녁 식사 시간, 지연은 일부러 말수를 줄였습니다. 평소라면 병수 씨와 이런저런 일상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으려 했거든요. 지연아, 밥맛이 없어? 평소보다 조용하네. 병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는데 그의 걱정스러운 눈빛과 마주쳤어요. 순간 가슴이 또 두근거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피곤한 게 아니라 병수 씨를 의식해서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고 보니 요즘 나랑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병수 씨의 말에 지연은 더욱 당황했어요. 들키고 있었던 거죠. 그런 건 아니에요. 별일 없으면 굳이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병수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 시선이 너무 강렬해서 지연은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연아, 병수 씨가 지연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진지했어요. 지연은 가슴이 쿵하고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틀 전 일 때문에 그러는 거냐?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지연은 부정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저희가 그런 일을 벌였잖아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거구나. 네, 좀 그래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이유가 단순히 그 일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자신이 병수 씨에게 느끼고 있는 감정이 더 큰 문제였거든요. 나 때문에 힘들면 미안하다. 그의 사과에 지연은 오히려 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병수 씨가 나쁜 게 아니었거든요. 문제는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인 거야? 병수 씨의 질문에 지연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시아버지에게 여자로서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병수 씨는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지연은 긴장했어요. 나랑 있으면 정말 불편하냐? 예상보다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지연은 당황스러워서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불편하다고 하자니 거짓말 같았고 불편하지 않다고 하자니 더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대답 안 해도 알겠다. 불편한 거 맞지? 병수 씨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에요. 지연이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병수 씨는 놀란 듯 지연을 봤어요. 아니라고? 네, 불편하지 않아요. 그 말을 하고 나자 지연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한 건지 깨달았습니다. 사실상 허락하는 말이나 다름없었거든요. 병수 씨와 이런 관계를 계속해도 좋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었어요. 병수 씨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더 깊고 더 간절해 보였어요. 정말이냐? 병수 씨가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오며 물어봤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 뼘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연은 그의 체온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지연의 대답에 병수 씨는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연은 그 손길에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그럼 이제 솔직해져도 될까? 병수 씨의 질문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는 피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날 저녁 에어컨을 켜놨지만 집안 공기가 답답해서 지연은 마당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어요. 여름밤 바람이 살짝 불어오니 한결 숨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병수 씨에게 솔직해져도 된다고 허락한 자신의 말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겠구나.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병수 씨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안 주무세요? 지연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응, 너무 더워서. 너도 그런가 보네. 병수 씨는 지연 옆자리에 앉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더위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 때문에 잠이 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마당 한편에서는 밤꽃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어둠을 부드럽게 밝혀주고 있었고 멀리서는 매미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평화로웠을 여름밤 풍경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지연아, 병수 씨가 조심스럽게 지연을 불렀습니다. 저녁에 한 말, 정말 진심이었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나 봅니다. 지연은 잠깐 망설였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네, 진심이었어요. 그 대답을 듣자 병수 씨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간절해 보이기도 했어요. 사실 나도 요즘 계속 생각했어. 우리 사이에 대해서. 병수 씨의 고백에 지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드디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 온 거죠. 저도 그래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님을 보는 제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연의 솔직한 말에 병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다행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었어요. 병수 씨가 천천히 손을 뻗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은 그 따뜻한 체온에 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이러면 정말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몰라. 병수 씨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지연은 잠깐 생각했어요.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가족들을 생각하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지연이 말을 멈췄을 때 병수 씨가 그녀의 다른 손도 잡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완전히 마주보며 앉아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이미 알고 있었잖아.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병수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닫히지 않은 방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게 이 순간을 향해 흘러왔던 거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병수 씨가 지연의 얼굴에 손을 대고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지연도 눈을 감으며 그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의 입술이 만났습니다. 첫 키스는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꿈인지 현실인지 확인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곧 더 깊고 간절해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지연과 병수 씨는 서로에게 온전히 자신을 맡겼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어요. 두 사람 모두 남자와 여자로서 서로를 갈망했고 그 갈망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였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민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 나야. 출장이 예상보다 빨리 끝났어. 오늘 저녁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지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게 꿈처럼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민호가 돌아온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다시 예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지연과 병수 씨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날들의 기억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어느 날 저녁, 민호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지방 출장을 다녀야 할 것 같아. 그 순간 지연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병수 씨도 젓가락질을 잠시 멈췄어요. 성공하면 승진도 확실하다니까 무조건 해야지. 민호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자꾸만 병수 씨 쪽으로 향했어요. 병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잠깐 마주쳤는데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지연은 창문가에 섰어요. 마당을 내려다보니 병수 씨가 평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이 왠지 자신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병수 씨가 고개를 들어 2층 창문을 봤어요. 지연과 눈이 마주치자 두 사람 모두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모든 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면 다시 둘만의 시간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그날을 은연중에 기다리고 있었어요.